네, 안녕하십니까, 계약자님들. 에, 오늘은 우리 계약자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또 카톡을 보내오고 또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와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약자님들이 뭐 거의 뭐 대부분이 우리 분양을 받을 때 국민은행 아니면은 농협한테 전부 대출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당 기간 뭐 1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금보다 뭐 이자가 많이 이렇게 지급하고 돈 있으면 바로 이렇게 갚았을 텐데 없어가지고 원금보다 더 이렇게 많이 지금 됐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계약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썸네일에 이렇게 나왔듯이 국민은행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들어왔고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이번에 계약자님이 이렇게 나한테 보내온 어떤 내용을 보니까 우리 32년생 우리 계약자님이신데 계약자님이 이제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최근에 4월달에 이 대여금 청구 소송을 걸어왔어요. 근데 돌아가셔가지고 처음에는 계약자한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인들한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나한테 뭐 유튜브를 봤다면서 이렇게 의뢰를 해온 게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상속인 어떤 상속자들 보니까 8명이나 됩니다. 8명한테 청구가 들어왔고 대부분 이제 부부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한테 이렇게 상속이 됐다 해서 이제 청구 취지 변경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해 가지고 8명한테 자식들, 그러니까 부부한테 다 이렇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해서 들어왔는데 그 금액이 대출 원금이 5,560만 원이에요. 그리고 보증 한도가 7,228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자나 이렇게 합쳐 보면은 대출 원금보다 더 큽니다. 크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계약자님한테 알려드렸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계약자님도 많을 걸로 보고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은행 측에서 이제 대여금 청구로 해서 이제 소를 청구했고 근데 이제 우리 계약자님이 이제 32년생인데 약간의 선산이 있는 모양입니다. 선산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우리 상속인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채권 종류는 대여금 채권이고 뭐 상사 채권으로 봅니다. 상사 채권 은행에서 대출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적용 시효는 상사 채권이다 보니까 5년입니다. 5년. 이 채권에 대해서 농협 측에서 저한테 이렇게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소멸시효가 지났어요.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그게 받아들여서 내가 승소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걸 집중 보겠습니다. 대출은 2007년 2월 14일 날 이루어졌고 대출 만기일이 2015년 1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5년을 적용하면은 2020년 11월 14일까지 이렇게 5년 동안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 뭐 7월 달이니까 이 기간만 보면은 충분히 소멸시효가 지금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기를 우리 남부지법에 이렇게 제기를 했고 소재기일이 2025년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 그러니까 이 기간으로 보면은 뭐 충분히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체적 판단 근거를 보면은 상행위 이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되고 대여 주체는 국민은행이다 보니까 금융기관의 영리 목적 상행위로 봅니다. 이런 채권은. 그래서 상사채권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상사채권에 해당되다 보니까 상법 64조에 의해서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대출 만기일이 2015년 14일이니까 이때부터 5년을 적용하면은 2020년 11월 14일까지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고, 근데 은행 측에서 이제 그걸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여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2025년 4월 17일 날 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보내준 자료를 봤더니, 지급 명령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가압류하고 지급 명령. 그러니까 지급 명령하고 가압류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 지급 명령이나 가압류 이거를 언제 했냐? 2015년 11월 14일부터 2020년 4월 14일 만료되기 전에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이 지급 명령 아니면 청구 가압류 내용 증명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 채무자가 우리 정땡땡 채무자가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근데 이 기간에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5년 동안에 은행 측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한다거나 그 다음에 독촉장을 보낸다거나 가압류를 해놨다든가 지급 명령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놨다든가 하면은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대응할 때 우리 계약자님, 내가 내용만 이렇게 보내는데 잘 이해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수채권 원장 입증 서류에 보니까 지급 명령 신청, 그 다음에 가압류 등이 했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언제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2015년 11월 14일부터 2020년 11월 14일 5년 기간 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기간을 벗어난 2020년 11월 14일 이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소멸시효 그 완성을 주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 기간을 이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망자가 아무 그 대응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 명령이나 가압류할 때 아무 대응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2020년 11월 14일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그걸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서류상으로는 11월 14일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 기간 안에 지급 명령이나 가압류나 내용증명 발송이나 그 다음에 채무 승인 갚겠다, 망자가 갚겠다 하는 어떤 그런 채무 승인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일부 변제하거나 그 기간 안에 일부 변제하거나 그러면은 소멸시효가 그 완성이 안 됐고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 중이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 아까 저 설명했다시피 뭐 이렇게 어떤 행위들 내용 증명이나 지급 명령이나 뭐 있으면은 아까 그 기간 안에 5년 동안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이루어졌으면은 이후 지급 명령이나 확정 판결은 또 만약에 그 이전에도 받아놨으면 10년이니까 그때부터는 10년이니까 그러니까 그 좌우지간 2020년 11월 아까 그 기간 이전에 뭐 확정 판결을 받아놓은 게 있다거나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있으면은 10년입니다. 그 시효가. 근데 그런 게 없다면 그 이후에 만약에 했다면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했으니까 그거는 무효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주장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단 행위가 없었다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 중단 행위가 확인되면 아까 그 기간 안에 그 기간 아까 잘 해야 됩니다. 그 대출 만료 시점부터 5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2020년에 끝났는데 지금 뭐 2025년이니까 2020년 아까 11월 그 이후에 만약에 지급 명령이나 뭐 채무 승인이나 이런 게 확인이 됐다 하면은 소멸시효를 주장해도 뭐 무난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사망에 따라 이제 그 상속 채무는 만약에 그 기간 안에 기간 안에 아까 그런 지급 명령이나 뭐 이런 게 이루어졌다 하면은 가압류나 이런 게 이루어졌다 하면은 민법 1005조에 의해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도 있고 민법 1019조에 의해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재산이 많으면은 아까 채무 있죠.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채무자가 망자가 재산이 많다. 빚진 것보다 쉽게 말해서 빚진 것보다 재산이 더 많다. 그러면은 단순 승인. 그러니까 뭐 다 채무 승인하겠다. 다 해서 갚아보면 되겠죠. 팔아서 정리해서 갚아보면 되겠고. 근데 이게 망자의 재산이 언제 나올 수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이거 그냥 무조건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때는 한정 승인. 그러니까 뭐 추후에 나타난 어떤 채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망자의 재산 한도 내에서 그냥 책임을 지겠다. 채무 대신 초과되는 채무는 면책이 되거든요. 이게 한정 승인이 만에 하나 아까 그런
그 경우가 있다면 한정 승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한정 승인. 그다음에 그 상속 포기는 뭐 망자의 재산이 뭐 채무액이 워낙 크고 채무액 그 인수해봤자 그 상속인들이 뭐 손해가 막심하다 그러면은 상속 포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8명이 전부 상속 포기 의사를 하고 이거를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모든 게 3개월 이내에 또 해야 된다. 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우리 그 계약자님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상속 자산인 비교해 보니까 지금 아까 그 나한테 그 알려온 게 이렇게 있는데 그 지방에 선산이 하나 그쪽 있는데 땅이 있는데 그게 좀 걸림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것을 매각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채무하고 비교를 해서 뭐 이렇게 그 매각한 게 유리한지 아닌지 해서 이런 세 가지 조건대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상속인들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보증 채권이 7,200만 원이에요. 원금은 5,582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 보증 그 채권 한도가 7천만 원이에요. 그 7천 아까 그 대충 보니까 7,228만 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쳐서 뭐 총 뭐 1억 2천 정도 되는데 그 선산이나 이게 토지 있는 게 1억 2천 이상을 호가하면은 그렇게 이상을 이렇게 그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단순 승인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뭐 한정 승인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보기로는 한정 승인. 왜냐하면은 일단 어떤 재산이 나올지도 모르고 또 어떤 또 채무가 발생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한정 승인을 해가지고 일단 그 하는 게 제일 무난한 어떤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은 뭐 아까 그 내가 토지가 약간 있다는 걸 듣기만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속인들이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소송 진행 사항 보니까 아까 그 소재기일이 4월 17일이고 2025년 그러니까 소멸시효 그 대출 그 만료일부터 5년이니까 2020년에 11월 달에 끝났어요. 끝났는데 지금 거기로부터 거의 뭐 5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소재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5년 동안의 기간 대출 만료일부터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간이 그때부터 5년이니까 2020년 11월 사이에 아까 그 가압류나 지급 명령 뭐 확정 판결이나 이게 있었다면은 그 뭐 10년이 되는 것이니까 그 기간 안에 했다 하면은 근데 그 기간 이후에 했다 하면은 이제 그 소송을 이의신청해서 다퉈볼 만합니다. 그 선택시 고려사항은 뭐 이렇게 아까 그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내가 이제 다 설명 그렇게 해드렸으니까 하고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가사소송 그 신청이 필요하다. 이거를 그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상속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면책이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한정 승인 한정 승인이 제일 어떤 선택지가 무난하다.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뭐 재산이 그 망자의 재산이 나올 필요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하면은 그 한정 승인을 해가지고 하고 또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자가 붙으니까 이자가 뭐 15% 이렇게 해서 청구 뭐 12% 아까 소송이 그 잘못
됐네 보니까 원래 이제 12%로 15%에서 12%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12%를 이렇게 계속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소송을 해가지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물어주고 그 다음에 이자까지 물어주고 이럴 필요성이 없어요. 아까 그런 걸 빨리 재산을 파악해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그걸 않고 소송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는 100% 집니다. 아까 그런 걸 확보를 안 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지급 명령이나 분명히 은행권에서는 해놨을 겁니다. 근데 실수도 하거든요. 그런 조치를 그 또 늦게 할 수도 있어요. 늦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대응하면은 그 5년 기간 동안에 그게 없었다 하면은 대응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조언을 드렸고 우리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 계약자님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하면은 참고하시고 대여금 청구 소송에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굳이 이렇게 상속인뿐이 아니고 우리 계약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소멸시효는 상속인만 그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계약자 본인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상사 채권은 5년이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내가 이렇게 오늘 설명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는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하면은 만약에 그 은행권에서 나한테 그런 그 청구 소송이 들어왔으면은 뭐 대응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계약자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또 상담을 하고 의뢰를 해온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